루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그스 칼럼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은 SSG에서 온 베테랑 두 선수 외야 김강민, 포수 이재원 선수를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어린 선수들의 패기에 디테일을 더할 베테랑이 합류했습니다. 오시안 선수는 베테랑의 합류 소식에 동료들과 후배들이 자신이 최은성 선수의 노하우를 배웠듯이 합류한 베테랑들의 노하우를 배워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23시즌 오시안 선수의 해가 되었다면 24시즌은 더 많은 선수들이 주목받는 시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개화하기 시작한 유망주들이 있습니다. 활짝 만개를 하기 위해 영양분을 투여하는 작업, 그 작업을 통해 유망주들이 만개하기를 바랍니다. 베테랑이 있다고 해서 다 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혼자 맨땅에 헤딩을 하는 것보다는 비교군이 있어서 자신의 모자란 부분을 파악하고 스스로 고쳐나가려고 한다면 좀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업다운이 심한 한화입니다. 그래도 베테랑들이 팀의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지탱해준다면 그 업다운이 조금은 완화되지 않을까, 성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바라고 있습니다. 한화를 바라보는 여러 평가들 중 경기를 풀어가는 스킬이 부족하다,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리비딩을 시작하면서 기존의 베테랑 선수들을 정리한 한화 구단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적을 낸 베테랑 선수들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재훈 선수가 있지만 포수이다 보니 항상 바쁘게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결국 어린 유망주들이 베테랑들에게 배워야 하는 요소들을 배우지 못하고 경기를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그 우여곡절의 시간이 지나고 5강을 바라봐야 할 때가 왔습니다. 경험치 부여는 끝났다. 그러니 디테일을 채우고 경기 흐름 있는 법을 깨우치고 더 나아가 성적을 책임지는 선수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할 때가 왔습니다. 먼저 2차 드래프트 4라운드로 지명이 된 짐승 김강민 선수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선수가 한화로 오게 되었습니다. SSG가 영구 결번으로 생각했던 선수가 한화로 왔고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손혁 단장은 현재와 미래 두 부분의 가치가 모두 높다고 봤다. 스타팅으로 나갈 수도 있고 대수비나 대타로도 그만한 자원이 아직은 우리 팀에 없다고 생각을 했다. 우리 외야 수비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김강민 선수는 수비로 우리나라 1, 2등을 다툰 선수이다. 최인호, 이진영, 장진혁 이런 우리 선수들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김강민 선수가 특히 수비 쪽에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코치가 이야기하는 것과 선배가 하는 걸 보고 느끼는 건 또 다르다는 손혁 단장입니다. 24시즌 주전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 이진영 선수와 최인호 선수 모두 수준급의 수비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공을 추적하는 상황에서 조금은 삐그덕대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 슬라이딩 캐치를 시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수비 범위가 좁다는 지적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반면 김강민 선수는 슬라이딩 캐치를 잘하는 선수입니다. 슬라이딩을 하는데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 짐승입니다. 최인호, 이진영 선수의 모자란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김강민 선수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페라자 선수도 김강민 선수의 수비를 보면서 얻어가는 것이 있다면 김강민 선수의 영입은 대성공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원석 선수가 김강민 선수를 많이 따라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김강민 선수가 올해 해봤자 1년에서 1년 반입니다. 그리고 현 한화에서 김강민 선수의 역할을 할 선수가 누가 있을까? 이원석 선수가 해야만 할 것이다. 발 빠르고 수비 잘하고 펀치력이 있고 김강민 선수의 야구 인생과 닮아 있어 보입니다. 이진영 선수에게 현재는 밀려 있지만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기도 합니다. 베이스가 커지면서 도루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 가장 필요한 선수이기도 하기에 이원석 선수가 김강민 선수의 모든 노하우를 얻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선수입니다. 이재원 선수가 방출이 되고 하나로 영입될 것이다. 소문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올 줄은 몰랐습니다. 다만 구단은 시즌 중에 일어나는 변수를 차단하고 싶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혁 단장은 이재원 선수를 영입하면서 유망주 포수 허인서가 24시즌 후반기 상무에서 복귀할 때까지 포수진에 무게감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23시즌 시즌 중에 최재훈 선수가 부상을 당하자 1군에 올릴 포수가 부족했다고 합니다. 당시 식겁했다는 코멘트를 하면서 경험이 있는 포수를 원했던 한화 구단입니다. 다만 한화는 최재훈 선수 다음으로 박상원 선수와 허인서 선수를 경쟁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포수는 타절이라고 봐야 합니다. 경험이 있으면서 경쟁을 해치지 않을 포수가 필요했다. 그런 면에서 이재원 선수는 입맛에 맞는 선수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딱 보험용. 1군에 안 올려도 이해가 가는 선수. 그러면서 변수가 생겼을 때 올려도 이상할 게 없는 선수. 하나 구단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입맛에 맞는 선수라고 보여집니다. 이재원 선수는 감독님께서 베테랑 선수들이 많지 않은 편이니 책임감을 가지고 해달라고 하시더라.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모두 알려주고 싶다. 주장에게 새 힘을 많이 실어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통해 팀에 녹아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원 선수는 이제 선수 말년입니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싶은 선수는 없을 겁니다.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심들은 모두 있다. 많은 기회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역 단장이 허인서 선수 복귀까지라고 가이드라인을 그어 놓았습니다. 더 많은 기회를 얻을지 말지는 이제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도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재원 선수는 한화에 좋은 투수들이 많아 기대가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재원 선수는 김광현 선수의 루키 시절부터 지금까지 모든 성장 스토리를 알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번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선수로 황준서 선수가 영입되었습니다. 김광현 선수의 등번호 29번을 달았다고 하는데요. 하나 구단은 황준서 선수가 누구처럼 성장하기 원하는지를 등번호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원 선수가 황준서 선수에게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광현 선수의 운동 방법, 루틴, 어쩌면 직접 김광현 선수와 연결을 해서 코칭을 받아볼 수도 있을 겁니다. 김광현 선수의 슬라이더를 배운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재원 선수는 한화가 자신이 어려울 때 불러줬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팀이 가을 야구를 하는 것이 목표이다. 다시 한번 잘해보겠다. 최근에 못했는데 즐겁게 야구를 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프로는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 가치를, 내 능력을. 지금까지 방출 선수를 영입해왔지만 재미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다를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24시즌을 앞두고 하나는 FA로 안치홍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이후 2차 드래프트에서 이 외야수 김강민 선수를 지명하였고 방출이 되었던 이재원 선수를 데려오면서 각 포지션별로 베테랑들을 영입합니다. 여기에 류현진 선수까지 온다면 선발, 불펜, 외야, 내야, 포수, 알맞는 베테랑들이 포진이 되면서 길을 바치게 될 겁니다. 전면에 나서는 것은 최은성, 안치홍 선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앞에서 끌고 가는 보스가 있다면 뒤에서 바치는 리더도 필요합니다. 이제 베테랑들의 영입으로 슈룹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슈룹 속에서 만개할 유망주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